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만찬 회동은 2시간 40분 동안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평창올림픽 오늘 시작합니다. 당연히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스포츠 경기의 개막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외교전의 막도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중국의 한정 상무위원 만난 데 이어서요, 저녁에는 펜스 부통령과 만찬을 했죠. 그리고 오늘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관심은 오늘 오는 김여정 보따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남북대화, 북미대화 가능성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이 평화 무드가 올림픽 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막식 가세요? 갑니다. 뭐 롱패딩도 준비하고 양털 들어가 있는 방어나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가면은 핫팩은 나눠준다 그럽니다. 예, 그래도 이어벌로 또 직접 가지고 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김영남은 누구냐, 김여정은 어떤 인물이냐, 이제 이런 설명들은 꽤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장관님. 예.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오늘 오빠의 친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나 혹은 구두 메시지 들고 올까요? 어떨까요? 그거 아니면은 올 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 그냥 개막식 보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김영남 위원장은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예. 평창올림픽에 대표단도 보내고 여러 가지 축하한다는 뜻으로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갑자기 김여정 부부장이 직급이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제1부부장. 승진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그거는 그만큼 이번 대표단 속에서 비중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 높여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리고 이미 지금 뉴스에 나왔지만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외국 손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부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다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다 먹을 수 없죠. 더구나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찬을 할지 밖에서 제3의 장소에 설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남쪽에서도 특사가 가면 특사라고, 저 사람들 특사라고 아직 성격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특사가 가면은 무슨 얘기를 가져왔느냐, 친서가 있느냐 또는 메시지가 있느냐 내용 들어보고 그러면 직접 만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되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절이지만 만나게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가도 사전에 그렇죠. 친서 있느냐 메시지 있느냐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밥을 누구랑 먹을 거냐 이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이 오시면 그래 우리끼리 밥 먹고 구경 잘하고 가라. 그거 없으면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사전에 타진이 됐을 것이다. 뭘 가지고 오는지 최소한 구두 메시지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오찬 약속이 잡혔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구두 메시지도 어떤 내용인데라고 해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가지고 글쎄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 하려면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평창에 있는 사람은 그 이튿날 또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데까지 확인한다? 어떤 내용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친동생을 보내는 거 보면 자기 속마음을 비교적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봐서 보내고 그건 결국 앞으로 남북관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정상회담. 정상회담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답을
보내겠다는 뜻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이다. 요청에는 우리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한 거죠. 네. 답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김여정이라는 인물을 거의 뭐 김정은의 복심, 김정은의 아바타 이 정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판 문고리입니다. 그것도 유일 문고리. 유일한 문고리. 우리 왜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그 사람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 했던 그 문고리. 네. 근데 유일한 문고리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지금 그 북한 체제의 특성상 쉽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유일한 동생이기 때문에 경호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죠. 그 행사 때 보니까 그 계급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결제 서류인지 뭐 서명할 것인지 그걸 앞에다 갖다 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뢰가 높고 또 웬만한 것은 다 자기가 처리한다는 식으로 그렇군요.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문고리 아바타 김여정이 와서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전 이제 궁금한 게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은 남한 패싱이었잖아요. 우리는 미국만 상대하겠다. 북미 대화하자 항상 이거였는데 왜 이제는 남한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작년에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대포도 없었지만은 한편 작년까지는 미국이 최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회담에 나오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어요.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핵실험하고 미사일 계속 발사해대면 미국이 뒤로 슬그머니 만나자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를 먼저 시작한 뒤에 남북 대화라는 다리를 통해 가지고 뭐 미북 대화 또는 그 미북 대화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서울을 들려서 와싱턴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계산에서 서울을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좀 놔다오. 말하자면은 가교 역할을 해다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는 거죠? 이거 뭐 이니셔티브를 준다는 어떤 그 운전석을 준다는 느낌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남북 대화가 잘 돼서 뭐 좋기로는 뭐 정상회담까지 돼서 우리가 이제 미북 대화를 주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럼 미북 대화가 성사된 뒤에 그러면 그 남북 대화는 북한이 버리고 가느냐?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가 계속 돼야만 미북 대화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 관계 개선 내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이것이 항상 그 투트랙이라는 걸. 왜냐하면 두 갈래로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무슨 또 코리아 패싱이니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이 북미 대화 나설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있을 거다. 뭐 우리도 이걸 손 잡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미국도 손을 잡을 것인가? 북한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였냐면 북한 당신네가 비핵화를 먼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린 대안 테이블에 앉지 않겠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비핵화 먼저 선언할 리는 없다라는 거였고. 이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미국이 테이블에 앉을까요?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게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해서 마지막에 받아낼 수 있는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내지는 성과죠. 그렇죠. 그거를 대화 시작도 오기 전에 비핵화를 먼저 약속하자면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말하자면 출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입구에다 딱 내놓고 이거 약속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속 요구해왔잖아요, 미국이. 글쎄,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건 회담이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불러놓지만 막상 흥정이 붙기 시작하면은 뭐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뭐 10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아니 100만 원이 원가가 100만 원이지만은 한 300만 원 받고 싶다 하면 처음부터
1,000만 원 부르거나 뭐 1억을 부르거나 해놓고 중간에 흥정 붙이는 사람이 잘하면은 자꾸 내려가죠. 협상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협상 전략이죠. 협상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바뀝니다. 앞으로. 바뀔 겁니다. 미국도 결국은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 말씀. 근데 어제요. 우리가 판을 깔아주면은 예. 뭔 얘기를 지적하고 나와야지. 계속 압박과 제재 타령만 하면서 밖에 있으면은 북핵능력은 더 고도화될 텐데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못 이기는 지금까지 대화 안 했기 때문에 북핵능력이 고도화됐거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펜스 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주 직접적으로 북미 대화 나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지만 이제 뉘앙스를 풍겼답니다. 만나면 좋겠다라는. 근데 펜스 부통령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 동선도 같이 짜지 말아달라 이 정도로 좀 강압적인 거 아닙니까? 저 강경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지금 김여정과 김영남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오는지도 잘 모르면서 되게 이제 우리가 희망적 관측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따리를 완전히 풀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처음부터 좋아 우리가 당신이 판만 깔아주면 얼마든지 미국 대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거폭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 해보고 또 그다음에 뭐 좋기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디딤돌로 해서 미국 대화를 추진해주면 그때 나와도 늦지 않는데 이거 뭐 김영남 얼굴도 보기도 전에 우리 대화하고 싶어 할 수는 없죠. 펜스 부통령이. 이것도 협상 전략 치열한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치열하게. 알겠습니다. 자존심 싸움도 있고. 이게 판이 읽히네요. 정세현 전 장관을 통해서 판을 읽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각각 임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스탠스, 어떤 그 위치를 선점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읽힙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개막식 잘 다녀오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